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이고 올해 26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라는 조용한 소도시에서 자랐어요. 가족 사이에 항상 긴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안에서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몇 년째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관계는 늘 고함과 충돌로 가득했어요. 저와 동생 지민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부모님의 싸움 사이에서 마치 인질처럼 느껴졌죠. 아빠는 조용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집에선 전쟁터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 애썼지만 점점 지쳐만 갔어요. 저는 늘 부모님이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긴장감이 우리 모두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결국 이혼이 결정되었고 엄마는 집을 가져갔어요. 지민이와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됐죠. 아빠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밖의 일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지민이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점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며 비밀스러운 일들이 늘어났죠. 저는 지민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노출이 살짝 느껴지는 은은한 시스루 잠옷에 하이힐을 신고 천천히 집을 나서고 있었죠. 그 모습은 반항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섹시해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 내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저도 그 어두운 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지민이가 들어간 낡은 아파트 앞에서 조용히 숨죽여 그녀를 따라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지민이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고 동시에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빠에게 얘기하려 했지만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저는 점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지민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저녁 아빠가 야근을 하는 동안 저는 드디어 지민이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그녀는 그 시스루 잠옷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뭐가 듣고 싶어, 지은아? 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착한 아이는 그만이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남자들과의 관계, 돈 문제,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세계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곳이었어요. 저는 두렵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낯선 남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누군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이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우리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가족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은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할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집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나간 뒤 남긴 그 시스루 잠옷의 감촉과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의 방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려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주 시내의 작은 카페 별빛 다방에 갔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인데 오늘따라 머릿속 생각들이 너무 많아 커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친구 박수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쳐서 제 우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까 기대했죠. 지은아,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너, 무슨 일 있어?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민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민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엄마 아빠 이혼 후에 완전히 변했어. 비밀스러운 전화도 많고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고 심지어 밤에 그런 옷도 입고 다녀.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와, 그거 진짜 심각한데? 지민이 그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혹시 무슨 나쁜 친구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럴까 봐 걱정돼. 그런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지민이랑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 저는 울먹이며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지민이 그 하이힐 신고 걷는 거 보면 모델 데뷔해도 되겠더라. 근데 그게 문제지. 모델이면 밤에 어디 안 다녀야지. 하하. 저도 조금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우리 대화 중 카페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죠. 설마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눈치를 챘는지, 지은아, 혹시 내 걱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진주성이라도 산책할래? 바람 쐬면 좀 나을지도 몰라 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진주성은 저희 동네의 유명한 성곽이고 하늘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그 평화로운 풍경도 저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산책하는 동안 저는 계속 지민이의 변화를 곱씹었어요. 그녀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낯선 남자와의 관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쩌면 지민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내가 뭘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만 있을 수 없다고. 수진아, 내가 직접 지민이랑 얘기해볼게. 무슨 일이든지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말해줘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지민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죠. 저는 한 발짝 다가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민아, 넌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김지은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굴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제 앞에 놓인 퍼즐 조각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두울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전화 통화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신비로운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창밖을 바라보니 진주 시내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조차 오늘따라 낯설고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고를 때 신중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미디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죠. 목에는 심플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세련된 은색 시계를 찼어요. 평범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 저는 동네 골목길을 지나며 지민이와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지민이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는데
지금은 그 웃음을 잃어버린 듯했죠. 지민아, 넌 어디에 숨었니? 라고 속으로 물었어요. 학교 도착 후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 눈은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지민이가 나타날까봐, 혹은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봐 계속 긴장했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바로 저희 반 친구이자 가끔씩 지민이와도 어울리던 이준호였어요. 지은아, 요즘 지민이 얘기 많이 듣는데 괜찮아?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사실 너무 걱정돼. 지민이 요즘 너무 달라졌거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어젯밤에 그녀가 시내 쪽에서 이상한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 그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남자, 누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민이가 점점 위험해 보였어. 너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민이의 집 근처를 몰래 돌아다녔어요.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달빛 정원 앞에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죠. 카페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쪽 구석자리에서 지민이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지민이는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검은색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긴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은색 체인이 걸려 있었죠. 그 모습은 평소에 순수했던 지민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남자는 중후한 인상을 주는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냉정하면서도 지민이를 완전히 장악한 듯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눈은 그들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지민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넌 모르는 게 낫다라는 경고 같았어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민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 또다시 그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김지은 씨, 당신 주변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낮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 어두운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지는 걸 보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가워졌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위험한 진실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할 것인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미로 같은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깨에 내려앉은 무게가 너무 커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지민이가 점점 멀어지고 그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려 하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주 시내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이모 집을 찾았어요. 이모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짙은 밤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이모 손에는 작은 카네이션 꽃다발이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죠.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 이모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지민이의 변화, 그 남자, 그리고 이상한 전화까지.
이모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족은 피처럼 지나다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게 남는 법이지. 지민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그녀를 이해하고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참 대단해.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결심이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모, 나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지은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라고 조언했어요. 그날 오후, 이모와 함께 진주 시내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차분한 목소리와 깊은 이해심이 느껴졌죠. 지은 씨, 가족 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지민이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요. 라고 다짐했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품었어요. 설사 길이 험난하더라도 지민이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말겠어. 그날 밤, 지민이의 방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성였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함께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지민아, 나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고 지민이는 어두운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그날 카페에서 봤던 검은 원피스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죠. 들어와 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방 안은 은은한 라벤더 향기로 가득했고 창문 밖으로는 진주성의 고요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아 말했어요. 지민아,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걷든 항상 너의 편이야. 혼자가 아니야. 지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할 줄 몰랐어. 사실은 나도 혼자라고 느꼈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고 깊었어요. 그 순간 두 자매 사이의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묵직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지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지민이가 속삭였어요. 지은아, 내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준비됐어. 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한 번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준비됐어. 그 말은 마치 깊은 바닷속 어두운 심연을 향해 나를 끌어들이는 듯 했다. 나는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엔 어떤 위험과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주 시내의 오래된 재래시장 거리를 걷고 있었다. 시장 특유의 향신료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나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골목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에는 내가 어릴 적 지민이와 함께 뛰놀던 작은 공원이 있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는 소소한 꿈을 나누곤 했는데 그 기억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갑자기 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이성우라고 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지은 씨,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민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당신 가족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들 말입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나요? 이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는 나를 따라 시장 골목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였고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지민이의 과거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민이와 낯선 남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문서에는 지민이가 어린 나이에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성우가 말했다. 지민이는 단순히 방황하는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잡한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위험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민이를 구할 방법이 있나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믿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적들은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갑작스럽게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와 이성우는 긴장하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야? 지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이성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지은 씨,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창고 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열리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맞이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와르르 열리면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로 검은 양복에 짙은 회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세준.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그가 내뿜는 분위기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이성우 씨, 그리고 김지은 씨,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군요. 한세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명령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이성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맞섰다. 세준 씨,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지민이도, 그리고 이 모든 비밀들도. 한세준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비밀은 언제나 무겁고 진실은 가끔 사람을 무너뜨리지. 하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지민이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죠? 한세준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창고 한쪽 벽에 걸린 거대한 액자를 가리켰다. 그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속에 낯익은 인물들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 가족과 한세준의 가족이 함께 찍힌 모습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지은 씨 한세준이 말했다.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이 지금의 사건들을 만들었지? 지민이는 그 중심에 있어? 나는 그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건가요? 이성우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민이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세준은 갑자기 손을 들어 주변을 둘러싼 문서들을 가리켰다. 이 문서들은 우리 가족 비밀의 일부에 불과하지.
너희가 알게 된다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거야. 그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세 사람 모두 그 소리에 집중했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낯선 얼굴들이 보였다.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 순 없겠군. 한세준이 말했다. 지은 씨, 내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야.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지.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예요. 그 순간 한세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심해라, 지은 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우린 빠져 있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창고 안의 어둠은 한층 더 짙어졌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민이와 나, 우리 가족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었다. 창고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순간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중 한 명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한세준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한세준은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내가 이끄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박상혁. 이 일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박상혁은 눈을 치켜뜨며 처리. 이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민이도, 김지은 씨도 위험에 빠져 있어요. 이대로 두면 모두 무너질 겁니다. 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들이 어떤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이 그들의 싸움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은 씨,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이성우가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힘을 얻었고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지민이를 반드시 구해내겠어요. 한세준은 나를 향해 다가와 손목에 찬 은색 시계를 가리켰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은 씨, 이 시계가 울리면 모든 게 끝날 거다. 시계에서 나는 낮고 묵직한 울림이 퍼져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삶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우린 지금부터 움직여야 해요. 이성우가 말했다. 지민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와 진주 시내의 어두운 골목길을 거닐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지민아,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의속으로 수차례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돌아보니 지민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고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함께 이 어둠을 끝내자, 지민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두 자매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냉혹했다. 우리는 알았다.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골목 끝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움직임은 날렵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저와 지민이의 손이 더욱 꽉 맞잡혔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야. 지민이는 긴장한 듯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은아, 나도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지민아. 우리 둘이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해. 그 순간 그림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은, 그리고 김지민. 여러분의 가족사가 우리 조직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든 이젠 끝낼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림자들은 갑자기 달려들었고 나는 지민이와 함께 몸을 피하며 골목을 달렸다. 가느다란 하이힐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고 지민이의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우리는 숨이 찬 채로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림자들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서 나눠야 해, 지민이가 소리쳤다. 나한테 맡겨, 넌 빨리 도망가.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함께 싸워야 해. 하지만 지민이는 단호했다. 지은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를 믿어.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작별 인사를 했다. 조심해, 지민아.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지민이는 짧게 미소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지민이가 무사할지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조심해라, 지은.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며 차가운 땀이 흘렀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지민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이 끝없는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과연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김지은 씨,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 낮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맞설 결심을 굳혔다. 우리 가족의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진주의 고요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지민이와 나, 우리 둘 사이에 생긴 간극과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진주 시내의 한적한 찻집 달빛 정원을 찾았다. 이곳은 고요한 분위기와 따뜻한 차 향기로 내 마음을 잠시나마 안정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뜨거운 녹차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이성우였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지은 씨,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민이와 관련된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어요. 나는 긴장한 채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하죠? 이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민이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을 마주해야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당신 가족의 과거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이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와 한세준 씨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비밀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 조직이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지민이는 그 조직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성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고 지민이를 구출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길이고 당신의 모든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지민이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어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싸우자. 두 자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민이와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창밖에는 진주성의 고요한 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우리 가족의 운명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고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김지은 씨, 당신이 알게 된 진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당신과 지민이, 그리고 가족 모두가 그 중심에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이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해. 전화가 끊기자마자 집안 불빛이 깜빡이며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민이와 함께 우리 가족의 어둠을 벗어나 밝은 빛을 찾을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낮게 들려오는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지민이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고 그 눈빛은 나를 꿰뚫는 듯했다. 지은아, 지민아. 이 모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섬뜩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 속에 감춰진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감춰진 진실과 맞서 싸우는 두 자매의 여정을 계속 지켜봐 달라.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밝혀나가자.